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6개의 범죄 사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각 상황에 대한 변호사 필요 여부와 변호사가 필요 없다면 그 이유를, 만약 변호사가 필요하다면 그 이유 역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사기 혐의를 받고 있거나 피의자 입장에서 변호사를 알아보고 계시다면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불필요한 상황에서 쓸데없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 이상을 낭비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년 지기 절친인 민우 씨를 만나 급전을 부탁하는 영민 씨. 부모님 수술비가 급해 퇴직금 신청해서 받으면 즉시 갚을게 라며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친구의 간곡한 부탁에 민우 씨는 영민 씨에게 2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빌려주게 되죠. 이후 몇 달간 영민 씨는 꼬박꼬박 이자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퇴직금 신청은 했으나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는 영민 씨의 말을 믿고 기다렸죠. 하지만 영민 씨가 다니던 무역회사가 갑작스레 폐업을 하면서 문제가 벌어집니다. 이자 지급을 중단했고 이에 실망한 민우 씨는 영민 씨를 추궁했지만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자신을 속였다고 확신한 민우 씨는 수술비를 핑계로 돈을 떼먹었다라며 경찰에 영민 씨를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릅니다. 실제로도 수술비 목적으로 돈을 빌린 것이 아니었던 영민은 경찰에게 전화를 받고 대처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하죠. 용도를 속인 부분이 일부 있더라도 실제 변제 의사가 있었고 일부 이자를 지급한 내역이 증명되므로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가깝습니다. 또한 채무 불이행 사유 역시 분명하므로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기보다는 필요하다면 5만원, 10만원 수준의 유료 상담을 통해 자문을 받는다면 충분히 혼자서도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취업 준비생인 수연 씨는 일자리를 알아보던 도중에 상담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소개 업무 구인 공고를 보게 됩니다. 근무 조건과 급여가 괜찮다고 생각한 수연 씨는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게 되죠. 면접 당일 회사를 찾은 수연 씨. 면접 전에 회사 소개 및 설명회 행사 참석을 안내받았고 많은 지원자들과 함께 회사의 비전과 사업의 방향을 듣게 됩니다. 설명회를 통해 괜찮은 회사라는 확신이 생긴 수연 씨는 입사를 결정했고 근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고객 상담 업무를 시작한 첫날, 상담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전화 업무라는 설명과 다르다는 사실은 바로 알았지만 쾌적한 근무 환경과 높은 급여에 욕심이 생겨 끈기 있게 업무를 이어나갑니다. 그렇게 한 달 후,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수연이 출근한 사무실로 5명이 넘는 형사들이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당하죠. 그렇게 영문도 모른 채 체포된 수연 씨. 알고 보니 수연 씨가 다니는 회사는 투자를 빙자한 폰지 사기 업체로 수연 씨 역시 공모 혐의가 적용돼서 수사 대상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수연 씨는 걱정과 불안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사기 및 사기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범죄라는 것을 알고도 가담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연 씨는 이를 반박할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여 범죄 성립 요건을 부정하면 되죠. 채용 사이트의 구인 공고, 회사의 설명회 자료, 면접 안내 문자 등을 통해 정상적인 취업이 있었음을 증명하고 정당한 사업인 것처럼 위장한 회사의 기망 행위로 인해 자신의 업무가 사기 행각의 일부였음을 알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혐의 없음으로 경찰 단계에서 종결될 것입니다. 통주 씨는 신개념 디저트 카페를 런칭하면서 통창후에서 만난 현석 씨에게 1억 원을 투자받게 됩니다. 얼마 후 통주 씨는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고 프랜차이즈 가맹 본점으로서의 오픈을 코앞에 두게 되었죠. 하지만 오픈 직후 예상치 못한 전염병이 전국을 휩쓸면서 외식업계가 극심한 매출 부진을 겪게 됩니다. 이는 동주 씨 역시 마찬가지였으며 그 기단이 장기화되자 동주 씨는 월세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죠. 결국 폐업을 하게 된 동주 씨. 얼마 후 동주 씨 앞으로 날라온 내용 증명 한 장. 내용을 확인해보니 기한 내로 1억을 상환하지 않으면 동주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는 현석 씨의 법률 대리인이 보낸 경고장이었습니다. 사기?
사기는 아니라는 생각에 무시하려고 했으나 투자를 받을 당시 했던 거짓말들이 생각나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투자금은 원칙적으로 반환 의무가 없으며 사업 실패로 인한 손실은 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기망 의도가 없었고 실제로 고의가 아닌 외부 요인으로 폐업에 이르게 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죠. 다만 투자 유치 당시 했던 거짓말의 내용과 그에 대한 증거들을 현석 씨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당 상황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보여드릴 세 가지 상황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편이 좋습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 대응하다가는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될 사안이 자칫 유죄로 확정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가능한 사안이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될 수 있으며 벌금이나 형량이 예상보다 크게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스타트업 대표인 지원 씨는 블록체인 기술 개발을 위해 투자사로부터 10억 원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그러나 핵심 개발자 한 명이 경쟁사로 기술을 유출하면서 경쟁사가 더 빠르게 프로그램을 출시하게 되었고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게 되죠. 이에 지원 씨는 프로그램 출시를 완전히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폐업을 선택하게 된 지원 씨. 하지만 경쟁사로 기술을 유출한 사람이 지원 씨와 친척 관계인 것을 확인한 투자사는 이에 격분하여 지원 씨를 고소하기에 이릅니다. 대기업 법무팀의 집요한 프레임 압박 속에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지원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죠. 유치장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은 지원 씨는 일이 잘못되고 있음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서둘러 변호사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범죄 성립 요건의 충족 여부를 두고 대기업 법무팀과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여야 하는 사안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도 피해자이며 친척과의 공모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투자사 측에서 지원 씨에게 불리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지원 씨 입장에서는 구속되었기 때문에 외부 증거 수집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구속 적부심을 신청하고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술품 딜러인 진우 씨는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중견기업가 회장에게 유망한 신진 작가의 작품인데 지금 사두면 3년 내 가치가 폭등한다 라며 8천만 원짜리 그림을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그림의 가치는 종이 조각에 불과한 상황이 되었죠. 분노한 회장은 진우 씨가 가짜 호재를 만들어 자신을 속였다며 사기죄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계약서상으로는 단순 매매였고 고수익을 확약한 문서도 없었지만 회장은 자신이 속았다며 당시 진우가 했던 구두 약속들을 교묘하게 짜깁기한 녹취록과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게 됩니다. 진우는 합리적인 투자 권유였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수사기관은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회장의 일관된 진술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의 압박 수사에 걱정과 불안이 심해진 진우 씨는 변호사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계약 관계는 성립했으나 기망 여부가 애매하고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검찰의 증거 부족을 유도하고 법리적 빈틈을 찔러 무혐의나 무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증거를 탄핵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형 인테리어 법인을 이끌던 준혁 씨. 수십억 원 상당의 자재를 보관 중인 창고에서 불이 나 창고가 전소되어 버리는 재앙을 맞게 됩니다. 화재로 인해 순식간에 발생한 작은 문제로 하청업체들이 연달아 부도나며 전국 여러 개 현장이 동시에 마비되는 대참사가 벌어졌죠. 준혁 씨는 사태를 수습하려 밤낮으로 뛰어다녔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게 폐업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된 준혁 씨. 하지만 화재보험의 수익자가 준혁 씨와 이혼한 전 배우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분노한 하청업체 대표와 투자자들은 그를 계획적 그리고 고의적 사기 혐의가 있다며 고소를 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언론에서 준혁 씨 사건을 다루게 되고 준혁 씨에 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자 검찰은 준혁 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죠. 다급해진 준혁 씨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불가항력적 손해와 기망행위의 고의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증거인멸 및
해외 밀항 우려를 객관적인 사유로 반박하고 화재가 불의의 사고였음을 명백히 밝혀야 하며 공동사업자로서 설정한 수익자를 실수로 인해 바꾸지 못했음을 증명해야 하죠. 구속된 상태에서는 자력 방어가 불가능하므로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범죄 성립 요건을 부정하고 법리적 다툼을 통해 혐의 방어에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피해 액수가 크거나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기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 되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량이 대폭 가중됩니다. 또한 노인 대상 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법 위반이나 약사법 위반 혐의가 경합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죠.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가담 범위와 편취 금액에 따른 정확한 법리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애매한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법률 조언을 받는 편이 좋겠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핵심 구성 요건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첫째, 기망행위, 허위 사실을 고지하거나 진실을 은폐하여 타인을 속이는 행위. 둘째, 처분행위, 속은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자신의 재산이나 돈을 넘겨주는 행위. 셋째, 인과관계, 가해자의 속임수 때문에 돈을 넘겼어야 하죠. 넷째, 불법 영득의사, 타인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영득하려는 나쁜 의도가 있어야 하죠. 이 네 가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한 가지라도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죠. 사기죄에서 가장 치열하게 대립하는 법리적 쟁점은 사후적, 채무불이행과 기망의 고의를 구별하는 일입니다. 최근 많이 일어나는 사기 사건들을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인테리어 사기와 관련해서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의자에게 공사를 완료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만약 당시에는 공사 의지가 있었으나 사후 자재비 폭등이나 하도급 업체의 부도로 공사가 지연된 것이라면 이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일 뿐 형사상 사기죄는 아니라고 할 수 있죠. 또한 노인 대상 판매 사기에서는 단순한 상술과 형사처벌 대상인 기망의 경계선이 쟁점입니다. 단순히 제품의 효능을 좋게 포장한 수준인지 혹은 객관적 사실을 완전히 조작하여 노인들의 궁박한 심리를 가로챈 것인지를 두고 검찰과 피의자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곤 하죠. 사기 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 수준은 매우 무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변호사 선임은 괜한 돈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 사건의 상당수는 변호사만 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닙니다. AI의 도움을 받거나 변호사를 통해 적절히 법률 자문을 받는다면 피의자 스스로도 얼마든지 변호사와 동일한 대응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설령 중범죄에 해당하더라도 변호사의 역할이 제한되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사기 사건은 변호사 선임 없이도 스스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괜찮은 변호사를 통해 법률 자문을 받고 대처하는 것입니다. 유료 상담 전에 3곳에서 5곳 정도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서 간단히 무료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중 가장 좋은 인상을 받은 곳에서 유료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나의 상황이 정말 변호사 없이 대처 가능한지도 확실히 파악할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혼자 대응하는 것이 불안하다면 그냥 변호사를 선임하여 맡기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특히 돈이 크게 중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리고 인생이 걸린 중대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겠죠. 이때 역시 1곳, 2곳 정도만 상담하고 덜컥 계약하지 마시고 반드시 최소한 3곳 이상 직접 방문 상담을 해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알아본 것만으로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 광고와 허위 광고가 워낙 많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셔서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